여러분 3교시에서는 그 정보 처리 기사 그 기출 문제하고 좀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인 그 여러분들이 그 1학기 때 배웠었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배웠었던 내용들 중에 사실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배웠었던 내용들보다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었던 상속,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의 개념, 그 다음에 뭐 인터페이스 개념, 그 다음에 뭐 다형성, 동적 바인딩, 뭐 그 정도의 내용에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저희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그 뭐였죠? 그 파일 입출력, 그 다음에 뭐 지난 시간에 스레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뭐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는 어떤 개념적인 이해를 좀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문제를 내기가 좀 그 코드를 이제 길게 작성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개념적인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어떤 자바의 문법적 개념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20년부터 바뀐 기사의 문제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절대로 자바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C와 자바, 파이썬 문법적인 내용은 늘 그 관심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고 좀 반복적인 학습을 좀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었던 건데요. 이게 이제 뭐 테스트라는 클래스에서 메인을 보면 그 스트링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클래스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위크라는 변수 안에 이렇게 넣으면 이게 위크형에는 일요일, 위크일에는 뭐 일요일, 월요일 2, 3, 4, 5, 6 이렇게 첨자에다가 저장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포문에 뭐 이렇게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인 경우는 이제 요 W라는 문자를 위크에 있는 요 배열에 있는 거를 하나씩 참조하면서 스트링이죠. 1이라는 게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변수 W를 쓴 거고, 요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요 이제 공란을 두고, 그래서 뭐 요걸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요 반드시 여기 공란을 적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도 이제 감점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컴퓨터 채점이 아니라 요 같은 경우는 다 사람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동일한 간격을 띄어서 순서대로 출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 개념을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이게 세미콜론이 아니라, 세미콜론인 경우는 시작값, 종료값, 그 다음에 증가값이든 감소값이든. 그렇죠? 우리가 반복문에서의 그 어떠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시작값에 대해서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고, 참인 경우만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증가값이든 감소값이든 그 논리를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일반적인 반복문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for하고 뭐 while문하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작값,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종료값, 뭐 이렇게 세미콜론, 그 다음에 증감값, 이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반복문을 쓰게 되는 일반적인 형태가, 물론 이제 요 안에 이제 뭐 값이 없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작값에 대해서 요 조건, 요걸 만족하는지 확인해서 요 반복문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증가가 되든 감소가 되든 한 다음에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요 종료값의 요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쵸? 이걸 확인해서 반복을 수행하는. 그래서 요 조건이 참일 때까지만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while문으로 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문은. 요게 이제 세미콜론이고, 요게 이제 콜론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요 각각의 요 위크라는 배열에 대해서 하나씩 그 참조해서 요 결과값을 반복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우리가 기출 문제인데요. 실제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요. 요거는 뭐 버전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여기 보면 이그잼이라는 클래스 안에 보면 이게 배열이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선언이 돼 있는데, 여기에 첨자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거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보면 반복문이 이제 중첩된 반복문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시작값, 그다음에 이제 종료값, 조건, 그다음에 이제 증가값. 요거는 이제 다 증가값이래요. 아이가 0일 때 수행을 하는데 바로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이 참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0인 경우 0이 3보다 작잖아요. 참인 경우 수행을 하죠. 그 다음에 J가 0인 경우 참이니까 수행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반복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I의 J의 이제 배열에다가 첨자 가지고 이 계산한 공식, 계산한 값을 가지고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J 플러스 J 값을 증가시켜서 그러면 1이 되겠죠? 0에서 1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1이 5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면 0일 때 012까지 3은 아니죠. 3은 이제 3이 3보다 작다가 그 참이냐 거짓이냐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돼요. 요게 참이냐 거짓이냐. 거짓이죠. 3은 3하고 같은 거지 절대로 그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이 되는 순간, i는 3이 되는 순간 빠져나오게 반복. 이것도 마찬가지고 j가 5가 5보다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j가 4까지만 수행을 하고 5일 때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i 값이 0, 1, 2인 경우고요. j 값이 0, 1, 2, 3, 4. 그래서 ai, j에 저장되는 값을 좀 보면 이제 그 i가 0일 때 j가 0, 1, 2, 3, 4까지 수행을 하고, 요게 이제 3 곱하기 i 더하기 3 곱하기 j 더하기 i 더하기 1, 그죠? 그 aij의 값의 첨자에다가 요 놈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요 값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 보면 요게 뭐 j가 0일 때 보면 요 j 값이 다 0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i 더하기 1이 되겠죠? 0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그 다음에 이제 j가 1인 경우는 요 앞에 있는 요 값이 3이 되겠죠? 3. 그죠? 요거는 다 3이 되고, 그리고 i 값이 0, 1, 2일 때 이렇게 4, 5,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제 이렇게 쭉 저장이 될 거예요. 뭐 4일 때 한번 보면 j가 4니까 3, 4, 10이죠. 12에다가 요 i 값을 0, 1, 2, 13, 14, 15, 13, 14, 15 이렇게. 이건 저장되는 값이고, 요 인덱스 요 첨자가 이제 요 ij 여기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aij.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게 그 개수가 하나, 두 개, 세 개죠. 그래서 요 개수를 세면 돼요. 3이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 요게 행의 개수는 3개, 열의 개수는 5개. 그래서 3, 5.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2하고 4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적합한 내용이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10by 10 해도 되긴 하겠지만,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메모리 사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사이트의 앞부분에 있는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금 요 블로그죠, 블로그. 여기 블로그에 가보면 이제 이 사람이
요게 C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C 문제고, 홀수 개수. 아까 요거네, 그쵸? 뭐, 등차 수열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 요게 이제, 이따가 수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요게 이제, 이만큼 증가를 하잖아요. 그쵸? 행과 열의 그 첨자 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설명을 요 밑에, 설명을 안 하고 있나요? 설명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요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죠?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요거는 산업기사에 출제됐었던 문제인데요. 배열이 이제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인데, 이게 0부터, 첨자가 0부터 하면 9까지 이제 저장이 되겠죠? i라는 값은 a의 길이니까 10 빼기 1이 돼서 9가 돼요. 9가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는 이제 0부터 시작을 하죠. 이것도 반복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i가 0보다 큰 동안, 0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에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그죠? 그래서 i가 처음에 9가 되겠죠? 9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9에 있는 놈이 2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참이면 이제 증가시키고 2의 개수로 세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감소를 하죠. 9, 8, 7, 6, 5, 4, 3, 2, 1, 0. 0이 되는 순간 수행하고 마이너스 1. i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다 수행하고 나면 요 i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9, 첨자가 9부터 거꾸로 이렇게 가서 2의 개수를 세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2면 요 값을 증가시켜요. 처음에는 0이잖아요. 카운트 값이, CNT 값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CNT만 출력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3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요 출력하는 게 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만약에 CNT는 9라고 치면 또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요 출력하는 값이 뭐 3이면 3. 요거 원하는 값을 정확하게 출력 값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여기 블로그에 가면 여기 아마 설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면 이제 이 블로그인데요.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C 문제도 있고요. 제가 이제 C 언어 시간이 아니어서 C는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요거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교환하는 거, 그다음에 정렬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거 디버깅 테이블 만드는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좀 이제 힘들지만 이렇게 좀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이 사람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요거는 리커시브라는 함수, 재귀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C에서. 그렇죠? C와 자바가 같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C 언어와 자바, 요즘 특히 그 또 파이썬 문제가 기사 문제에 나오고 있으니까, 저 산업 기사 말고 요거네요. 그렇죠? 요거를 설명을 하고 있나요?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9부터 세서 2의 값이 맞으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9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2에 해당되는 경우만 요게 이제 배열이 저장된 값이고,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검색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9, 8, 7, 6 첨자 값이, 그래서 2의 개수를 이제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좀 부족하면 여기 사이트를 요 자료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 또 C 언어도 좀 공부 좀 하시고 그러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수열 문제가 간혹 나오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지난번에 피보나치 수열은 좀 설명을 한 것 같긴 한데, 그 수열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자연수의 합, 그 다음에 자연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분수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그렇죠? 그래서 그 규칙에 해당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 규칙적인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수의 합과 그 다음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떠한 앞에 있는 두 개를 이제 더해 나가면서 만드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 누승이라고 하는 건 뭐의 몇 승, 그쵸? 뭐 2의 3승, 뭐 3의 3승, 뭐 4의 3승. 이게 이제 그 제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곱. 일반적인 규칙을 많이 물어봐요. 이제 그거 누승 수열에 대해서. 또 이제 이거 좀 복잡한. 그 다음에 이제 교행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의 문제들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 번씩 간단하게 좀 보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1부터 100까지 합 구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더하기 1이잖아요. 요 공식.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일반적인 자연수에 해당되는 거죠. 자연수. 실수는 해당되지 않고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합.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유도하는 거. 요거를 S라고 하면 1부터 N까지. 요걸 이제 여기서부터 더하나 여기서부터 더하나 S는 똑같죠. 요 두 개를 더하면 ES가 되죠. 좌변과 우변. 요게 이제 실은 이제 N 더하기 1이 N개가 있으니까 N 곱하기 N. 그래서 S는 2분의 N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식을 외우는 게 가장 좋고, 여러분들이 좀 외우다 보면 사람이 이제 좀 기억을 까먹으니까 요 유도하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1부터 뭐 100까지 합이 맞냐, 1부터 100까지가 5050. 그래서 그 출력한 값하고 요 이제 그 수학적인 거하고는 어느 정도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결과의 값은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수열의 합 구할 때. 이거 좀 외워두시고, 이거는 이제 뭐 순서도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곱의 합, 요 제곱의 합.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좀, 구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요 제곱의 합도 구하는 거를 순서도 문제로 좀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로 순서도 문제도 많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수열과의 어떠한 그 더하기 빼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하기의 차이만큼. 요 같은 경우는 7씩 더해주면 요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건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이가 같은 수열.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7이다 그러면 여기 일반적인 항 구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수학 시간에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n번째 항은 7의 n 더 빼기 5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뭐 일반적인 합 구하는 거가 시험 문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n 항값. 그 다음에 등비수열은 곱하기죠, 곱하기. 앞에 있는 이거는 이제 30 곱해 나가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앞에서 30 곱해 나가면서 구해지는 일반항은 n번째 항은 이렇게 요것도 이제 등비수열의 합은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앞에는 더했지만 요거 곱하기를 해서 두 개의 좌변과 우변을 이제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피보나치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피보나치 수열 구하는 건 앞에 있는 거. 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게 그래도 수열 중에는 단골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피보나치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떠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도 많이 이제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반드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누승수열이라고 하는 건 요 팩토리알. 아까 몇 승 이런 거는 이제 제곱이고, 뭐 1 팩토리알, 2 팩토리알. 이것도 이제 제기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n 팩토리알이라고 하는 게 1부터 n까지의 곱이잖아요. n 팩토리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기함수,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해서 아까 그 블로그에도 아마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제기함수. 그래서 복잡하긴 하지만 요 팩토리알 구하는 거 반드시 좀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앞에 있는 거 10 곱하기 1,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1이 줄어요. 그럼 뒤에 있는 게 1이 늘어요.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게 1 줄고, 일반적인 규칙을 갖는 어떠한 그 수열, 이런 거에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수학적인 어떤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뭐 이런 거를 좀 이해하면 좋긴 하지만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게 빨리 이제 중요합니다. 규칙을 빨리 찾아내는 게. 그 다음에 또 교행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그쵸?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 변수를 써도 되고, 그 앞에 있는 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바뀌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이해하면 변수를 특별히 안 쓰더라도, 우리가 이제 교행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스위치 변수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그 음수, 양수 번갈아 가면서 뭐 쓰게 되면, 요게 이제 스위치에다가 마이너스 하게 되면 계속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어려운 걸로 가서 이제 교행 분수. 이것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데 이거는 좀 더 복잡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요 분자라고 그러죠. 요거 분자 분모가 보면 요 위에 게 1, 2, 3, 4 이게 어떤 등차 수열로 가고 밑에 거는 보면 2 곱하기 3, 그 다음에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어떤 규칙이 좀 있죠? 앞에 거에 이제 끝자리를 이어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또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일 때 2, 3, 2일 때 3, 4, 3일 때 4, 5, 4일 때 5, 6. 일반적인 규칙이 있죠. 50일 때 51, 52. 그래서 이런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짤 때 얼른 규칙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뭐 일일이 다 더하기 빼기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50이 아니라 100까지 갔을 때 어떻게 100까지 더하기 빼기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규칙을 찾아내서 그거를 빨리 프로그래밍 어떤 규칙적 방법으로 이제 이런 방법, 요 일반적인 항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수학적인 걸 알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좀 쉽긴 하죠. 요 항을 일반적인 항을 만들어내게 되면 i 1부터 50까지 그걸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수학적인 어떠한 수열에 대해서 그 방법을 좀 모르게 되면 얘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일반항을 만들어내는 연습은 적어도 좀 해보는 게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수학 시간에 배웠던 수열, 옛날 책을 좀 들여다보고 수학책을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서 수학적인 공식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 뭐 극한값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리미트 하는 거는 이제 배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일반항 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교행 분수를 이제 그걸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좀 어려워지죠. 이게 팩토리얼이 들어가고 더하기 빼기 교행까지 막 합쳐지는 이해. 그래서 그 다양한 문제들이 여태까지 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출제가 됐었던 게 이런 것들인데요. 뭐 자연수 3제곱의 합, 뭐 이런 항을 주고 더하기 해라, 란수 발생시켜서 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컨비네이션이라는 말 알죠? n개에서 r개를 구하는 방법, 가지의 수,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수열의 합,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에가 1, 안에 있는 게 1, 3, 5, 홀수로 가고, 위에는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들이,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교행에 대한 것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지금까지 출제가 됐었던 것들만 이제 좀 제가 추려서 좀 문제를 만들어 본 건데요. 그래서 수열에 대해서 간혹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수열의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분수의 교행 그 다음에 그 팩토리알 그 누승 그 다음에 어떤 일반적인 항을 찾아내는 어떤 그 방법론 그 다음에 수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수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만든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학습을 좀 해주시고, 적어도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봐서, 좀 코딩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